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원 배열의 배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더 큰 배열이 필요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어 성적을 관리하는데 국어 성적이 한 학년에 3번의 국어 성적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국어 성적을 본다라고 하면 총 12번의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그냥 국어 성적이라고 하는 열을 만들어서 3학년 동안 학년마다 3번의 국어 성적, 총 9번의 국어 성적을 볼 텐데요. 그거를 나눠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하나의 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열을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본 국어 성적을 저장하는 녀석이고, 얘는 2학년 때 본 국어 성적, 얘는 3학년 때 본 국어 성적. 어때요? 학년마다 국어 성적을 나누긴 나눠야 되겠는데, 그거는 개념적으로만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코드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것을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개념상으로만 나누고 배열은 하나만 마련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름이 많아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개인방을 마련했을 때 불편한 점,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름을 달리 가져갈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하나로 가져가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나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산자를 통해서 얘를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열이라는 녀석은 하나 이름으로 데이터 여러 개를 관리할 목적인데, 그것이 학년이 나눠졌다고 해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개념적으로만 나눠서 한 방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원 배열 하나를 마련해 놓고 그거를 나눠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꼼수 같은 걸 써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머리 좀 써서 계산식을 마치 여기가 1학년 때, 여기가 2학년 때, 3학년 때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진 것처럼 쓰기 위해서, 그래서 2학년 성적을 저장하려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을 점부 띄고 여기서부터 저장을 해야 되고요. 3학년 성적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칸씩 두 번 띄어서 여기서부터 3학년 성적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따로 갖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세 칸씩 띄워놓는 건데,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곱하기 0, 여기는 곱하기 1 하면 세 칸 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곱하기 1, 또 곱하기, 여기는 두 칸 가는 거죠. 크게 세 칸씩 두 번 가는 거죠. 이거는 1은 크게 세 칸 한 번 가는 거고요. 얘는 0번 가는 거고. 그래서 1학년 성적은 여기서부터 놓으면 되고, 2학년 성적은 여기서부터 놓으면 되고, 3학년 성적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성적을 관리하게 되면 이제 1학년의 성적에서 첫 번째 성적은 여기다 놓으면 되고, 두 번째 성적 여기다 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0 하면은 여기가 되는 거고, 1 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 2 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0 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하게 되면 여기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국어 성적 중에서 1학년 국어 성적은 여기다 저장하는 거고, 2학년 국어 여기다 저장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계산을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다 놓지 마시고 계산식을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3 곱하기 0 플러스 0, 3 곱하기 0 플러스 1, 3 곱하기 0 플러스 2, 3 곱하기 0 플러스 0. 이게 1이 됐죠. 1, 0, 1. 자, 1 플러스 1,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플러스 0, 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1차 배열을 이용해서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요즘에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개념적으로 우리가 나눠 쓰기 위한 이런 연산이 사람들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렇게 2차 이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렇게 연산을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예,
그걸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산자가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0을 썼던 내용이 0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이면 1. 이 앞에 있는 거는 크게 3칸씩 움직이는 단위가 되고요. 요건 작게 움직이는 단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지원하는 언어가 있었고요. 옛날에는 다차원 배열을 지원하지 않는 언어가 있어서 다차원 배열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차원 배열이 불가능했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다차원 배열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더 큰 단위의 그룹이 필요하게 되면은 더 큰 단위의 그룹을 위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연산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마련할 때도 조금 남다른데 3개짜리가 3번 마련 되겠다. 그러니까 3개짜리 이렇게 3개짜리가 하나의 학년인데 그런 학년이 3개 학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3, 총 9개의 인티저 배열을 만들고 걔를 2개로 나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3차원, 뭐 4차원, 5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더 괄호를 여러 번 써주면 돼요. 이것도 여러 번 써주면 되고요. 오, 그렇구나. 일단 저희가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저희가 성적 관리를 2차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점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 다뤘던 예제에서 이 어레이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15라고 쓰고요. 여기다가는 다점배열 그래서 m이라고 하나 붙이고 엔터.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다점배열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열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1학년, 한 학년에 해당되는 국어 성적만 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배가 필요한 거예요. 학년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다면은 1차원 배열 가지고 개념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 학년마다 3개씩 필요하니까 총 9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주의사항이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9개라는 것이 마련되는 건 알겠지만 이것이 2개의 차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연산을 우리가 CPU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저것이 2개의 차원으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죠. 자, 그럼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인데 우리는 3 곱하기 3 3개짜리를 3개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내려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않겠죠.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9개의 모든 내용들을 다 0으로 세팅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나눠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9개니까 곱하기 3 한 녀석을 그냥 9번 돌면서 쭉 넣을 것이냐. 일단 개념적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3 곱하기 3 하지 않고 폼을 2번 중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할게요. 여기다 j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j3, j 뿔뿔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건 뭐냐면 안쪽 폼은 3번 돌겠죠? 예, 3번 돌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3번이 끝나면 바깥으로 갑니다. 바깥으로 끝나서 얘가 또 3번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반복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또 반복할 거예요. 왜? 이 J란 녀석이 아직 한 번 돌았으면은 1밖에 안 됐거든요. 이 J가 2가 될 때까지 계속 돌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현재 코리아지라고 하는 배열은 총 9개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0번째 공간에 0, 그 다음에 1번째 공간에 0, 2번째 공간에 0. 그 다음 다시 또 반복되게 되면은 또 0으로 세팅돼서 0번째 위치에 0, 1번째 위치에 0, 2번째 위치에 0. 총 9개 중에 얘를 3번 반복하는 동안 0, 1, 2, 0, 1, 2, 0, 1, 2 9개 중에서 앞에 3개만 계속 반복적으로 0이 이제 할당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대입되는 게 싫으면
0, 1, 2에서 다시 0이 되는 게 아니라 0, 1, 2, 3, 4, 5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가려면 앞에다가 이거는 한 단위씩 이동한 녀석이고요. 앞에다가는 세 단위씩 이동하는 J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앞에 J는 큰 단위 이동이니까 앞에 녀석, 이 안쪽 녀석이 총총 걸음으로 3번 움직일 때 위에 한번 갔다가 내려오면 큰 단위 이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단위로 총총 걸음으로 반복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안쪽에 3번, 그 바깥쪽이 그것을 또 다시 3번 하니까 총 9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얘를 1차원이지만 우리는 개념상으로 2차원으로 생각하고 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연산자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산자를 통해 활용하다 보니까 어때요? 머리 좀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이 개념상으로 이걸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식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이 2차 배열이라는 겁니다. 2차 배열, 또 다차 배열 이런 것은 1차 배열 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표현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식도 제공된 건데요. 이제 그건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거 가지고 돌려보고 잘 되면 그 다음에 2차 배열 형식을 가지고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려가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2차 배열 바꾸는 거예요. 와,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요거를 2차 배열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또다시 개념적으로 한 번 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한번 뒤로 물러나면서 이거는 J라고 하는 변수를 쓰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국어 성적인데 첫 번째 국어 성적도 가능하겠고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학년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학년. 몇 학년? 예, 그렇죠.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겠죠? 그 학년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뒤에 붙는데 그때는 J라고 하는 변수가 플러스 1 돼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J가 이제 0이면 1학년 그게 안쪽에서 I가 3번 반복되는 동안 사용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자, 요거를 살짝 복사할게요. 복사해 가지고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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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일단은 반복이 세 번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학년이라는 것이 더 붙어서 몇 학년에 국어 몇 번째 이렇게 되겠죠. 이야 복잡하네요. 그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적인 부분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2차 배열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차원 배열이니까 연습 좀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부터는 연습을 하는 몇 가지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4천만 해봤다는 별짓기부터 해서 몇 가지 예제를 연습하도록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 단원에서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내려가서요.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 학년에 대한 국어 성적을 그렇죠.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계산식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2차 배열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대신 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성적 출력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는데 이중 포문을 사용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두 개의 차원으로 얘를 쓰겠다는 거죠. 더 큰 그룹. 그래서 여기서 더 큰 그룹이 있는데 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실습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 숙제 같은 느낌인데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포문을 중첩해서 작성한 것의 결과일 텐데요. 일단
성적을 입력하면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1학년 국어 1, 20, 30, 그 다음에는 100, 90, 80. 자, 3학년 성적은 80, 70, 8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을 출력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되는 건데요. 2,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적 출력에서 1학년 국어 성적. 그래서 국어 1, 2, 3 해서 이것에 대한 총점과 이것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190, 80. 이것에 대한 총점과 이것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80, 70, 80. 이것에 대한 총점과 평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중포문을 다룰 때 일단은 그냥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은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해 보시는 또는 그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 휴식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살짝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 배열을 다룰 수 있는 또는 다차 배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표현식으로 바꿔서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